건국을 위한 50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제정했는데 친일 부역자들은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요. 제헌의 구성을 위한 선거법 2조는 첫 번째,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두 번째,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고, 선거법 3조는 일제시대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부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또 그 밀정행위를 한 자, 두 번째, 일제시대 중추현 부의장 공원 참의, 세 번째, 일제시대의 부 또는 도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 네 번째, 일제시대 고등관으로서 상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인준을 거부해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47년 7월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채택된 두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 남한의 반민법, 48년 9월 제헌위에서 채택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법의 내용이나 그 법의 유기적인 구성, 법의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 등으로 보면은 북한보다 훨씬 더 철저한 친일 청산을 시도했고, 다만 그 철저한 친일 청산이 6.25 전쟁으로 진행되는 48년 8월부터 50년 6월 25일 약 2년간의 남한 사회에서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 역량을 막 결집시켜서 북한이 남침해서 마지막 공산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뭐 정판사 사건이니 뭐 제주 4.3 사건이니 여수 반란 사건이니 뭐 온갖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이 친일 문제를 정리해야, 한편으로는 정리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내부의 치안이 워낙 부실하고 공산당이 준동을 하니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담화를 여러 번 발표해서 친일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우리가 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치안 유지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이 반민법, 반민특위에다가 여러 번 당부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 담화 연설집을 찾아보면 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반민법을 관련해서 담화를 내고, 그 담화의 내용은 제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서 마지막 남한 사회에 안정이 돼야 남북한 갈등 관계에서 치안이 유지가 되고 대응할 수 있는데, 이걸로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어지러우니까 계속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 제발 좀 빨리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제가 그 연설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 연설문이 부록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페이지, 그 제가 저희 여기 본부에서 준비하신 그 제 발제문의 10페이지 보면 부록 4에 49년 2월 22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한 공론이 필요하다라는 거로 해서 이 연설문을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가 막 저렇게 그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마구 그냥 연행해서 그 시간을 줄줄 끌면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거를 걱정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나는 이러한 의도와는 절대로 대치되는 의도로 나아가는 것이니 내가 하려는 바는 민심을 안위시키고 경찰을 정돈시켜 전국 치안을 보장해서 반란 문제를 소청하여 인민을 구호하려는 것이 제일 중요성을 가진 것이나 조사위원 중, 그러니까 반민특위 조사위원 중 몇 사람의 의도는 이와 반대로 과거의 흠결만을 찾아서 현실을 더욱 험난케 만드는 것이니 만일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누차 대통령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점점 기승해서 인심 선동을 주장하기 이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이 전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빨리 제발 그 반민법, 반민특위에서 활동하는 걸 종결해서 좀 사회 안정이 돼야 이제 남북한의 대결 구도에서 그 치안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거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우려는 이게 지금 49년 2월 22일인데요. 1년도 안 돼서 채 1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우려가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반민특위가 49년 6월쯤인가에 끝이 나던가요. 이제 그 경찰이 뭐 반민특위 습격하고 해서 이제 좀 용두사미로 끝이 나는 게 이런 담화가 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 더 가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끝나고 나서 채 1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안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뭐 반공을 빙자해서 그냥 일제 친일파 청산을 흐지부지 하려고 그러는 무슨 뭐 선동이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이 6.25 전쟁이라는 게 터지는 과정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48년에 건국, 48년 8월에 건국, 48년 9월에 반민법 제정, 그래서 반민특위가 48년 12월부터 활동해서 49년 6월까지는 엄청난 검거 선풍을 일으키면서 그때 일간지를 보고 신문들을 보고 그 반민특위가 누구를 잡아다가 뭐 예컨대 아주 거물들 뭐 이광순이 뭐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그 법정에 세워서 뭐 이게 신문의 일면에 도배가 되는 게 한 6개월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나라가 너무 엉망이 되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라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가 있고 그 호소가 먹혀들지 못하면서 6.25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반민특위를 통한 이 친일 청산이 남한에서 100% 만족스럽다라고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그것을 북한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엄밀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해서 실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민특위에서 약 600명 정도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뭐 소추가 되고 해서 실제 실형을 산 사람은 나중에 없게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많이 됐죠. 실체적인 진실도 많이 밝혀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광수나 그 당시 뭐 민족 그 지도자 33인 중에 상당한 숫자가 철저한 반성도 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내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기록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자료를 찾으면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 국가가 앞으로 그 수립해서 국가를 수립해서 공산 체제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면은 실제 친일한 사람들도 친일은 문제 삼지 않고 쓰고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공산 체제의 수립에 반대하고 저항하면은 그냥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숙청했던 그게 북한 친일 청산의 실상이라 남북한을 비교하면은 남한이 100% 잘한 건 아니지만 북한보다는 훨씬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친일 청산 문제를 세계적인 시각에서 비교해 보면 많은 경우에 독일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하는데 비교가 잘못됐다. 독일이랑 우리를 비교한다면은 적치하의 서울 혹은 수복한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수복해서 그 적이 서울을 지배하던 때 그 서울에 있던 사람들을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문제와 파리를 지배한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 또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돌아온 레지스탕스들이 독일 점령제 협력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시기를 비교하는 게 맞다. 일제 36년과 프랑스가 독일에 지배당한 3년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거다. 이 맥락이 맞지 않는 걸 연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년, 400년 식민지가 계속된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의 식민지의 청산이라는 것은 선언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청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 예컨대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아예 사람이 없는 나라를 영국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 뭐 원주민들을 좀 많이 탄압하고 했던 과정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인도 이런 데를 지배한 거, 남아프리카 이런 데 지배한 그 영국 식민지 청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지배하고 나면은 인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제도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청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남한은 무조건 친정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너무 편파적인 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북한이랑 비교해봤을 때 더욱 그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